안녕하세요. 오늘도 오랜만에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아이랑 지난 8월까지 잘 쓴 이 아이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8월 말부터 저희 아이들이 다시 학교를 가기 시작했고요. 저도 9월 초에 다시 이제 유치원에 출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또 한국학교 이제 오픈을 해서 한국학교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아주 감사한 이벤트가 하나 생겼어요. 여기서 창작 뮤지컬을 하나 하는데 거기 또 참여하게 돼서 네, 감사하게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숨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기록을 해보았어요. 우선 제가 8월까지 사용했던 이 아이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아이는 플래너는 아니고 스털링 잉크에서 나온 그냥 패스포트 사이즈 노트북이에요. 그래서 대충 보여드리면 여기는 5월 이렇게 탭을 붙여놨고요. 이때는 왼편에 스케줄을 하고 오른편에 좀 일기처럼 썼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사실 저는 이게 저한테 가장 이상적인 기록 방법이기는 한데, 이렇게 펼쳤을 때 오른쪽에 내 그냥 일상적인 기록이 있고 왼쪽에 스케줄이 있으니까 조금 복잡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또 이렇게 스케줄을 한 곳으로 모았습니다. 우선 여기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스케줄 위주로 적어 주었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8월까지 다 써 주었어요. 이 뒷부분에는 저희 큰아이랑 뉴욕에 갔었을 때 찍었던 스탬프들이 남아있네요. 여기는 무지, 맨하탄에 있는 무지에 가서 찍었던 스탬프 같고요. 여기까지 5월에서 8월 이렇게 잘 사용을 했습니다. 총 272페이지 정도 돼요.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뒤에 269페이지네요. 총 269페이지에 스털링 잉크 패스포트 사이즈고요. 이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아이를 보여드릴게요. 트래블러스 컴퍼니에서 나온 트래블러스 노트북이고요. 원래는 이 일라스틱 밴드가 이렇게 뒤에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뒤에 있으면 좀 불편해서 제가 이 옆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키체인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아이들은 다 더 커피 몬스터 스코어에서 산 것들이에요. 네. 이렇게 달그닥달그닥 거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원래 하나씩만 달고 다녔었는데 또 어디다 마땅히 걸을 데가 없어서 이렇게 2개를 달았거든요. 근데 또 이대로 또 귀엽고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잘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트래블러스 노트북은 지금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노트가 여러 원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보여드렸던 이 스털링 잉크에서 나온 이 노트북을 지금 이 사이에다가 넣어서 썼었고요. 보셨다시피 여기 뭐 먼슬리랑 위클리가 없는 플래너여서, 그러니까 없는 노트여서 따로 먼슬리, 위클리 플래너는 이 안에다가 패스포트 사이즈로 넣어서 다니고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여기 이얼리 글랜스를 앞부분에 붙여주기는 했습니다. 우선 이 아이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시면 이렇게 노트가 나와요. 스털링 잉크에서 나온 노트예요. 똑같은 스털링 잉크 노트고, 얘 다른 점이 있다면 얘는 페이지 번호가 없는 거예요. 페이지 번호가 있고 없고가 저한테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네, 이게 없으니까 살짝 뭔가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다음부터는 페이지 번호가 있는 거를 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는 트래블러스 컴퍼니에서 나온 패스포트 먼슬리예요. 제가 이렇게 이 사이에다가 넣었어요. 일라스틱 밴드를 따로 하나 더 해서 이 밖에다가 연결할 수도 있는데, 그랬더니 노트들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거를 이 부분을 살짝 잘라서 여기다가 넣었고요. 이거는 이렇게 생긴
먼슬리 플래너예요. 그래서 이렇게 9월달을 써주었습니다. 저 이런 거 사실 잘 안 쓰잖아요. 그런데 또 한번 붙여보니까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TCMC에서 나온 이게 원래 A5 사이즈 플래너에 맞는 거라서 이 뒤에를 다 잘라서 이렇게 붙여봤어요. 그래서 아마 10월 달에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10월에 미리 있는 스케줄을 써놓았고요. 이렇게 12월, 내년 1월까지 써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TCMC에서 나온 스티커 또 붙여줬고요. 또 이얼리 글랜스 또 붙여줬어요. 이 스티커도 스털링 잉크에서 산 스티커예요. 이 앞 페이지는 굳이 왜 비워놓는지 모르겠지만 좀 습관 같은 거예요. 혹시라도 여기에 뭔가를 더 써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이렇게 앞에 페이지를 좀 남겨놓고 사용하는 편이에요. 이 스티커도 스털링 잉크에서 나온 9월 키트인데 9월까지만 주문을 하고 10월 거는 취소를 해놓은 상태예요. 제가 생각보다 많이 사용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10월부터는 중지해놓은 상태입니다. 얘도 스털링 잉크에서 참 예쁘게 스티커를 많이 해주는데 저는 그렇게 사용을 잘 못해서 여기 먼슬리 고를 쓰려고 했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서 못 썼어요. 그냥 하루하루가 목표를 설정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헬스 트래커인데 쓰다가 못 썼습니다. 매일 거의 좋은 날은 없어요. 그리고 헤비 트래커, 영어 공부, 스케이트 레슨, 연습, 제가 이제 평소에 꾸준히 하는 것들은 써놓지 않았고요. 모닝 루틴 같은 거, 달리기, 러닝 같은 거는 써놓지 않았고, 제가 이제 계속 유지하고 싶은 습관들을 써놨는데, 영어 공부, 진짜 저는 이제 미국 유치원에서 일을 하는데, 영어를 사실 잘 못해요. 그래서 방학 동안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만 하고 있다가 또 이게 현실에 닥치지 않으면은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영어는 그렇게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8월 말부터 정말 다시 딱 출근하기 시작한 그 날부터 하루에 30분씩 그 빨간 모자쌤 유튜브를 들으면서 뛰고 있습니다. 그럼 못해도 30분씩은 집중해서 들으면서 뛰면서 따라해요. 물론 호흡이 벅차서 못 따라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따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기 9월 프리뷰 하는 거를 미리 만들어 놨어요. 여기 목록도 미리 보통은 만들어 놓는데 이런 거를 쓸 시간조차 없었을 만큼 너무너무 9월은 정말 바쁘고 정신이 없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9월이 시작됐어요. 역시 왼편에 타임라인을 붙여줬고요. 이렇게 가름을 해줬고 또 오른쪽에는 투두 리스트를 썼고요. 여전히 이곳에다가 말씀 내용을 쓰고 먼데이를 월요일을 오른쪽 페이지에 하고 싶어서 왼쪽 페이지를 비워서 여기를 위클리에 해야 되는 일들을 썼는데 데일리에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이 주의 목표를 쓰기가 참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다 이번 주 안에 해내야만 하는 것들을 데일리 투두에다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간은 있지만 저는 데일리 투두를 가장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두가 많이 안 쓰여진 날은 핸드폰에다가 이제 써놓는 거예요. 카톡, 나에게 보내는 카톡 있잖아요. 거기다가 생각날 때마다 그냥 계속 쭉쭉쭉쭉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의 일이 많을 때 또는 유치원에서 일하면서 갑자기 문득 뭔가 해야 될 일이 생각날 때 빠르게 써서 나에게 보내고 그 다음에 옮겼을 때도 있고 중요한 일 아니면 그냥 옮기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기도 위클리 이렇게 한국학교 추석 행사 영혼이 털렸습니다. 네, 이렇게 스털링 잉크에서 온 스티커를 붙일 때도 있었고요. 이거는 TCMC. 제가 일을 다시 시작한 지 거의 2주 만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서 2주가 아니죠. 이때는 한 3주차 다시 된 것 같아요. 번아웃이 왔어요. 그래서 금요일에 그냥 하루 원래 금요일도 출근을 해야 되는데 오프를 내고 집에서 좀 편안하게 마음을 내려놓고 쉬었으나 그 다음날이 바로 추석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신없는 추석 행사를 보냈는데요.
그래도 되게 재밌게 잘 보낸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한국 문화를 가정에서 아니면 사실 많이 접할 일이 없어요. 가정 아니면 교회 같은 그런 종교 단체들이 가장 많은데, 그래도 추석에 그런 이제 한국 명절이나 역사에 대해서 좀 깊이 배우고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한국 학교가 사실 최선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문화를 조금 더 알려주기 위해서 정말 많이 모든 한국 학교에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 학교는 그러니까 보통 한국 학교에 가는 아이들이 대부분 한국 부모님들 가정 안에서 이제 자라는 아이들인데요. 저희 한국 학교에는 이제 한인 2세도 있지만 3세 아이들도 있어요. 한인 3세는 거의 2세 때에서 부모님들이 한국말 하는 거를 조금은 알아듣지만 대부분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한국 문화를 본인의 엄마 때에서 내가 어렸을 때는 한 번쯤은 경험해 봤지만 내가 내 아이들한테는 전달해 줄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많은데요. 이번에 그런 3세 아이들이 많이 등록을 해서 네, 더더욱 한국 문화 체험과 명절 체험에 조금 더 신경을 썼던 그런 행사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또 이때 저희 교회 부흥회까지 겹쳐서 정말 저는 멘탈이 탈탈 털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이렇게 왼편에 스케줄을 쓰고 오른쪽에다가 저의 이제 간단한 짧은 일기를 쓰려고도 했었어요. 그런데 며칠 시도하다가 실패했어요. 제가 이런 워시테이프를 사실 이렇게 크게 잘 안 붙이는데 이거 왜 붙였냐면 이런 데일리 스티커 있잖아요. 이거를 뜯다 붙였다 하면서 여기에 찐득찐득한 게 남아서 이렇게 덮으면은 두 개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넘겨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워시테이프로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그냥 다시 딱 하루 시도해보고 이때부터는 그냥 정신 차리고 다시 옛날처럼 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스티커가 엉망진창으로 섞여 있죠. 네. 그리고 바로 오늘은 9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이제 퇴근하고 집에 와서 그냥 간단하게 점심을 과자로 때우고 내내 한국 학교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책도 이제 손수 좀 만들고 있고요. 뭐 이렇게 제가 커리큘럼을 개발한다는 건 아니고 그때마다 매년 한국 학교에 이제 들어오는 아이들의 수준이 다 다르고 나이가 달라서 교재를 제공을 받아도 그 교재가 충분히 있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새로 한글을 시작해야 되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 교재가 저한테 4권밖에 없더라고요. 새로 해야 되는 아이는 16명 정도인데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한 교재를 네, 지금 32권째 다 프린트를 해서 또 제가 홈스쿨 할 때 썼던 그 제본기가 있어서 마침 그 제본기로 다 찍어서 스프링 제본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 가고 있는데요. 참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또 일요일까지 셋업을 해놨고요. 여기 이런 거 흔적 보이시죠? 굳이 안 하던 짓을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붙었다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 때문에 나중에 이 페이지 쓰게 될 때쯤에는 또 여기다가 뭐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것도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이거 뜯어서 아마 여기다 다시 붙이던지 아니면 이걸 버리고 여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 이거 위클리 페이지거든요. 제가 지금 계속 스티커를 잘못 붙여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9월달 거 다 붙여놨고요. 10월달 거는 아직 셋업을 해놓지 않은 상태예요. 제가 이제 한국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그 아이디어가 생각나는데 한 곳에다가 모아둘 때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노트를 따로 만들어 놓으면 그 노트를 어디다가 뒀는지 몰라서 이렇게 한 곳에다가 아이디어를 모으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서 그냥 이 노트 맨 뒤에다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추석놀이 준비한 거 중간중간 이제 아이들 기록
만들어줄 것들, 사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뒤에서 쭉쭉쭉쭉 앞으로 써나갈 예정이에요. 물론 이제 여기저기 쓰기는 하는데 그거를 한 곳에다가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노트 마지막 부분에다가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커피몬스터 스코어에서 온 스티커들인데요. 네, 얘네들 사실 스티커를 뭘 붙일까 고민할 새도 없어요, 요즘에는. 근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으면은 좀 마음의 안정감이 찾아오는 편이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위클리 플래너입니다. 저는 이렇게 좀 미리 프리플래닝 할 수 있는 거를 좋아하기도 하고, 위클리 플래너는 세로 형식으로 된 거를 좋아하는데 시간차로 하루가 흘러가는 걸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제가 이제 아이도 4명인데다가 하고 있는 일들도 너무 많아서 좀 매주 스케줄이 바뀔 때도 많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이 바뀌고 챙겨야 할 것도 너무 많은데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스케줄링을 딱 해놓으면은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조금 편합니다. 방학 때보다 많이 나아진 거예요. 왜냐면 방학 때는 정말 스케줄이 뒤죽박죽인데 막 이렇게 돼요. 방학 때는 엉망진창이에요. 아이들 4명 다 스케줄이 다르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데 일을 시작하면 오전에는 다 이렇게 ACP 이렇게 저희 프리스쿨 저희 유치원 뭐라 그래야 돼요? 약자를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이걸로. 대신 이제 오후 스케줄이 조금 복잡하기는 하죠. 요즘에는 남편이랑 같이 번갈아 가면서 라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괜찮았는데 예전에는 정말 저 혼자 다 하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네, 남편이 지금 같이 해주고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이것도 잘려져 있는 흔적은 얘도 원래 이 안에다가 넣었었던 아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 놓은 거고요. 원래는 여기 끝까지 다 덮여 있는 위클리 플래너예요. 이 아이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 앞에 여러 가지 기록을 하면서 나의 생각을 적고 싶을 때 내 안에 있는 생각을 조금 꺼내 놓아야 할 때 사용하는 노트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냥 굳이 공개를 할 수는 없는 노트이긴 하지만 얘는 트래블러스 컴퍼니에서 나온 트래블러스 노트북 패스포트 사이즈고요. 여기에 이제 저의 생각들을 적어 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날짜가 없는 그냥 이런 무지 노트예요. 제가 이렇게 무지 노트를 선호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제가 정말 글씨를 뒤죽박죽 쓰고 그래서 이렇게 글씨 그래도 그나마 줄을 좀 맞춰서 쓸 수 있는 이런 칸이 있거나 줄이 있는 노트를 선호하는데 집에 마침 그냥 이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일리 일기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 제가 매일매일 그래도 꼬박꼬박 쓰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히비노예요. 히비노는 미도리 회사에서 나온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왼편에는 스케줄을 쓸 수 있는 타임라인이 있고요. 여기 감사하게도 날씨 같은 것도 다 이렇게 있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그냥 봤을 때 잘 나뉘어져 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노트북인데 그냥 제 눈에는 되게 굉장히 잘 오르게나이즈가 돼 있는 노트북이다. 여기 이렇게 점도 칸을 쉽게 나눠서 쓸 수 있게끔 다 되어 있고 게다가 타임라인 24시간이에요. 이런 거 너무 좋거든요. 저는 하루가 보통 3시에서 4시 사이에 시작하고 밤 10시쯤이면 마무리가 되어서 저는 사실 이 시간을 다 쓰는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왼편에는 제가 원래는 올해 초에 이 아이 하나의 위클리만 넣어서 다니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얘가 굉장히 두껍고 제가 들고 다니는 가방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많이 비어 있다가 요즘 들어서 다시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네, 그쵸. 중간에 8월인데 비어 있죠, 기록이. 9월부터 다시 좀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은 여기를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는 지금 이곳에 써놓는 타임라인하고 똑같이 써놔요.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시간 스케줄을 얼마나
다양한 곳에 많이 쓰고 있는지. 자, 9월 17일 거. 9월 17일 거 이렇게 타임라인 있죠? 그리고 저에게 또 하나의 더 위클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스크 위클리. 얘는 정말 프리플래닝만 해놓는 거예요. 한 주 전에. 그러니까 한 주 전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이렇게 싹 해놓고 이걸 보면서 이걸 토대로 얘를 먼저 쓰고요. 이걸 토대로 자기 전에 시간이 있을 때 또는 그 다음날 새벽에 이 아이를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스케줄을 여러 번 반복해서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이사이에 내가 뭘 했는지가 세세하게 다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이 사이사이에 생각나는 기록들을 토대로 이 옆에 글을 쓰기도 하거든요. 이런 애들은 왜 해놨냐면 제가 유치원 ACP라고 써놨잖아요. 알콜라 철치 프리스쿨인데 여기서 이제 저희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하는 것들을 여기다 기록을 해놓고 이걸 보고 이제 한국 학교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왜냐면 한국 학교에 4살짜리 아이들도 있고 한글을 처음 배우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어떻게 쉽게 재밌게 한글에 접근을 할 수 있을까를 이제 알파벳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는 유치원에서 알파벳을 배우기 시작하는 그 나이대 커리큘럼에 맞춰서 계속 생각을 해봐요. 한국 학교가 커리큘럼이 정해진 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교재를 하나 선택해서 그거에 따라 교재 목차를 보면서 선생님들이 대부분 커리큘럼을 스스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 수업들이 많기 때문에 네, 시간도 에너지도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됩니다. 물론 내공이 많으신 분이거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저처럼 내공이 많이 없다 그러면은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아이는 이렇게 제가 왼편에다가는 스케줄과 유치원 기록, 그리고 오른쪽에는 저 개인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제가 지난 8월, 9월 어떻게 기록을 했었는지 보여드렸어요. 그럼 기록하시는 모든 분들, 이 모든 기록들이 행복한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